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극적인 삶을 산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경궁 홍씨. 10살의 어린 나이에 왕세자빈이 되어 궁궐에 들어온 그녀는 81년의 긴 생애 동안 조선 왕실의 가장 처절한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참혹한 죽음, 아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 그리고 끝없는 정치적 박해. 오늘 우리는 해경궁 홍씨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744년 영조 20년 10살 소녀 홍씨는 영풍부원군 홍봉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선조의 딸 정명공주의 후손으로 명문가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집안 형편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그녀의 집안은 비난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 혼수품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명목상 간택 절차를 거쳤지만 초간택 때 이미 대왕 대비 인원왕후와 왕비 정성왕후를 비롯한 왕실의 어른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궁인들이 그녀를 안으려고 다투는 바람에 어린 홍씨가 괴로워할 정도였다고 하니 사실상 간택 전에 이미 세자빈으로 낙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혼수품으로 들어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조상인 정명공주가 사용하던 물품들이 혼수로 들어왔는데 특히 병풍에는 아버지 홍봉안이 꾼 태몽에 나타난 흑룡, 검은 용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10살의 어린 나이에 동갑내기 사도세자와 혼인한 홍씨. 그녀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50년 영조 26년 16살이 된 세자빈 홍씨는 첫 아이 의소세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전 꿈에 이미 죽은 신우이 화평옹주가 나타나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화평옹주는 해산 도중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영조는 사랑하던 딸 화평옹주의 3주기 즈음에 태어난 아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살펴보니 화평옹주와 같은 곳에 점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를 화평옹주의 환생이라 여기고 의소세손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의소세손은 불명의 사유로 3세, 만일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같은 해에 홍씨는 정조를 낳았습니다. 결혼 초반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금슬은 매우 좋았습니다. 17살부터 22살까지 단 6년 사이에 이남 이녀를 낳고 2명은 유산했습니다. 거의 매년 임신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돈독했던 것입니다. 1755년 영조 31년에 청성군주를 낳은 후 홍씨는 더 이상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법적 시어머니인 정성왕후와 시할머니 인원왕후가 연이어 승하여 3년상을 치러야 했고 무엇보다 사도세자의 병증이 심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숙빈 임씨가 임신하자 부왕 영조의 질책이 두려워 낙태를 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세자빈 홍씨가 임씨를 불쌍히 여겨 도와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이 태어나자 영조는 한 달 넘게 사도세자를 꾸짖었고 세자빈 홍씨까지 질책을 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조는 홍씨에게 넌 여자면서 투기도 안 하느냐며 엄책했는데 이것이 해경궁 홍씨가 시아버지에게 질책받은 유일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의 질투를 금기시했지만 전혀 질투하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은원군 이후에도 임씨에게서 은신군을 또 다른 궁녀 박씨에게서 청근현주와 은정군을 얻었습니다. 특히 경빈 박씨는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사도세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자신의 후궁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홍씨는 남편의 후궁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는커녕 대래 동정심과 연민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중록의 서술에 따르면 후궁들이 자식을 낳아 여자로서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만 영조가 세자의 후궁 문제로 펄펄 날뛰는 상황에서 자신마저 세자의 신경을 건드리면 세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꾹 참고 많이 챙겨줬다고 합니다. 국왕 영조는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유일한 후계자 사도세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 부자의 성격 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차 광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시들과 궁녀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자빈 홍씨는 시어머니 영빈 이씨에게 가서 같이 울면서 의논했습니다. 영빈 이씨가 주상 전하께 이야기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홍씨는 대경실색하며 왕에게 세자를 헐뜯은 걸 세자가 알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며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761년부터 광증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을 무려 14년이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시나 궁녀 등을 100여 명씩 죽이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 증상은 조현병으로 보이는 서술들이 나타납니다.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자가 탁월하여 임금이 매우 사랑하였는데 10여 세 이후에는 점차 학문에 태만하게 되었고 대리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한씨를 죽이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하였다. 사도세자 본인도 장인 홍봉안과의 서신에서 이는 과연 신의 본래 있었던 화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하여 일어나는 병세였던 것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 5월 20일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자가 사도세자의 10가지 비행을 고변했습니다. 나경원은 액정별감 나상원의 형으로 사람됨이 불량하고 남을 잘 속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산이 탕진되어 자립하지 못하게 되자 세자를 제거할 계책을 내어 형조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참의 예중이 영의정 홍봉안에게 달려가 고했습니다. 홍봉안은 이는 청대하여 개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조의 마음이 놀라 예중을 불렀고 영조는 상을 치면서 크게 놀라며 별난이 주에게서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친국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영조는 태복시에 나아가 국청을 설치했습니다. 나경원이 오솔기에서 흉서를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글을 구중궁궐의 천패에 올리고자 했으나 올릴 길이 없기 때문에 우선 형조의 원서를 올려 계제를 삼았습니다. 영조는 다 읽지 못하고 손으로 문미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변이 있을 줄 염려하였었다. 이모와 변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영조가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 키운 외척계 탕평당인 홍봉안 계열과 영조의 탕평에 반발하던 노론계의 대립으로 기행을 일삼던 사도세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떠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탕평파에서 홍봉안을 공격하기 위해 그의 약점이던 사도세자 문제를 정치 문제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세자빈 홍씨는 사도세자가 대처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오후 3시 창경궁 밭소주방의 뒤주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칼로 2차례나 자결하려 했으나 주위에서 칼을 빼앗아 실패했습니다. 세자빈 홍씨는 사도세자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으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울부짖는 소리만 들으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리 힘도 세신 분이 어째서 뒤주에 들어가란다고 그냥 들어가셨다는 말인가? 남편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니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고 눈앞이 막막했다. 이후 세자빈 홍씨는 내시를 시켜 영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인의 아내가 어찌 궁에 있겠습니까? 친정으로 갈 것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세손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잠시 후 세자빈의 오빠 홍낙인이 세자빈 홍씨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동궁을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하니 빈궁도 더 이상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라. 주상께서 본가로 나가라 하시니 가마가 들어오면 나가시고 세손은 남해를 들여오라 하였으니 그것을 타고 나가시리이다. 세자빈 홍씨도 통곡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당일에 세자빈 홍씨에게 해빈이라는 비노를 내렸습니다. 영조의 명으로 친정에 나가 있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 해빈. 그녀에게는 아들을 잘 키워 훌륭한 임금으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홍봉안이 영조에게 바친 상소문에서 해빈 홍씨는 왕세손 정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로서 이런 경우를 당하고 너는 자식으로 이런 경우를 만났으니 다만 스스로 운명을 슬퍼할 뿐이다. 장차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하겠느냐? 또 나와 내가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상 덕분이며 우러러 의지하고 목숨을 맡길 분도 오직 성상뿐이다. 영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종사를 위해 의로써 결단한 것이라고 홍봉안에게 말했습니다. 영조 자신도 직접 해빈을 찾아가 보았는데 저희 모자가 살아있는 건 다 성상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해빈이 영조의 처분을 긍정하는 뜻을 보이자 그녀가 효성스러웠다고 칭찬했습니다. 해빈 홍씨는 영조에게 세손이 경희궁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해빈은 창덕궁에 있었으므로 9살 된 자식과 생이별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죄인으로 몰려 죽은 상황에서
아들 세손만큼은 영조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하려는 방책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 세손이 혜빈에게 와서 울면서 떨어지지 않자 영조가 이렇게 어미를 그리워하니 놔두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여기 있으면 추상을 그리워한다며 매몰차게 무정하게 떼어놓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정조가 자신이 아닌 해경궁을 선택하면 영조가 매우 섭섭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해경궁은 사도세자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어린 시절 사도세자와 영조의 거처가 멀어 잘 만나지 못하니 사람 간의 사이도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1769년 영조 45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손 정조가 흥은부의 정제와 등과 함께 기방에 출입했다가 화한옹주와 홍국영 등이 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해경궁 홍씨에게 직접 알렸습니다. 해경궁은 친정아버지 홍봉안을 찾아가 어린 세손이 사도세자와 같이 될까 염려된다며 사건 수습을 요청했습니다. 홍봉안이 개입하기를 거절하자 해경궁은 단식 농성까지 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홍봉안이 나서서 세손을 보았던 기생들을 유배 보내고 세손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직접 언급되었습니다. 해경궁은 아들이 아버지의 전처를 밟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776년 아들 정조가 즉위한 뒤 해경궁 홍씨는 해경궁이라는 궁호를 받았으며 자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선 왕실에서 선대 국왕의 정실 부인은 대비가 되고 국왕의 정모를 일컫는 칭호는 자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국왕으로 추중되지 못한 탓에 대비도 되지 못했고 정조가 백부 효장세자의 아들로 양자 입적되면서 법적으로는 국왕의 어머니조차 아니었기 때문에 자전이라는 칭호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궁여지책으로 해경궁의 칭호는 자궁으로 하고 법도상으로는 중전 효의 왕후 김씨보다 낮되 실질적으로는 중전보다 높게 대우하여 대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아드즉위 초 반대파들의 공격에 친정이 순환을 당했으나 정조가 외가를 보호했고 즉위 중후반 이후로는 대래 외가에 대한 명예회복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지켜주었습니다. 해경궁은 정조 집권기 내내 아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조는 외할아버지 홍봉안에게 익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친히 지은 제문을 수시로 내렸습니다. 외가의 족보나 외가 친척들의 친목계인 화수회까지 직접 주관했으며 외조부의 생전의 상소들을 모아 외삼촌 홍락인과 함께 상소 문집의 편찬에 관여하고 직접 서문까지 써주는 등 각종 특별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1796년 정조 20년 정조가 해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위해 화성으로 행차하기로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무려 3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사도세자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외출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내명부의 여성이었던 해경궁 홍씨가 남편의 무덤에 올 기회는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모화변 당시 앞날이 막막했으나 당시 11살이던 아들은 임금이 되었고 10살이 되지 않았던 딸들은 현재 모두 장성하여 40세가 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33년 전 뒤주속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남편. 그때 자결하려 했던 자신.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아들을 훌륭한 임금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해경궁 홍씨가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1800년 정조 24년 6월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일생에 있어서 또 다른 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친정 풍산 홍씨와 정순왕후 김씨의 친정 경주 김씨가 크게 대립했습니다. 정조 사후 정순왕후가 해경궁 홍씨의 남동생 홍락임을 신유박해 계기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단식 투쟁을 벌여가면서까지 반대했고 며느리였던 수빈 박씨도 합세에 둘이서 손자 순조에게 기대어 정순왕후의 뜻을 일단 꺾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홍락임은 유배를 보낸 후 사사되었습니다. 당시 궁중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면 해경궁 홍씨에게 문의를 오는 이가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조는 물론이고 왕대비인 효의 왕후와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마저도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눈치를 봐 해경궁 홍씨에게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경궁의 친손자인 순조가 순원 왕후와 가래를 올릴 때도 해경궁 홍씨는 패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실법도상 남편인 사도세자가 왕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빈이 되는 해경궁 홍씨 또한 왕세자빈의 신분이고, 법적으로 정조와 순조는 그녀의 아들, 손자가 아닌 윗동서 효순 왕후의 양자, 손자이므로 패백을 받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1805년 순조 5년, 정적이자 명목상 시어머니였던 정순 왕후가 죽은 뒤 차례차례 해경궁 홍씨의 친정이 신원, 복권되었습니다. 또한 홍봉안의 죽음 직전에 그를 비난했던 정의환, 이심도 등의 처벌을 순조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심도는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1805년부터 다면증을 앓아 오래 병석에 누웠는데 점차 병세가 깊어져 1815년 순조 15년 12월 15일 향년 81세의 일기를 끝으로 창경궁 경춘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경춘전. 그곳은 의미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사히 의소세손을 낳았고 몇 년 후 아들 정조를 낳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손자 순조는 헌경이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헌경의 뜻은 총명하고 예지함을 헌이라 하고 밤낮으로 경계함을 일러 경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해경궁은 여기에 생전에 받은 비노를 합친 헌경해빈이라고 불렸습니다. 1854년 철종 5년에는 유정의 존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899년 광무 3년 8월 3일 경연특진관 서상조의 상소로 장원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것을 청했고 고종황제가 승인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가 장종으로 추존되자 해경궁은 헌경왕으로 추존되었고 대한제국 성립 후 다시 한번 장종이 장조로 대한제국 황제에 재추존되면서 함께 헌경의왕으로 높여졌습니다. 그녀는 손자 순조의 치세에도 왕비로 추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그리도 싫어하던 은신군의 양자의 손자에 의해 왕비를 뛰어넘어 황후로 추존되었으니 이것이 역사의 얄궂음이라 하겠습니다. 능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용릉으로 남편인 장조와 함께 합장된 합장릉의 형식으로 묻혀 있습니다. 인근에는 아들 정조와 며느리인 효의 왕후의 능인 건릉도 함께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삶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10세의 세자빈이 되어 궁궐에 들어온 소녀는 남편의 광증과 참혹한 죽음을 목격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생이별까지 감수했으며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중록은 조선시대 궁중 생활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는 기록으로 한 여인의 눈으로 본 왕실의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에 대한 애증, 아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정치적 약자로서 당대의 모든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결을 시도했던 그 순간에도, 아들과 생이별해야 했던 그 순간에도, 친정이 멸문의 위기에 처했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81년의 긴 생애 동안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이었으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한 여인의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간 남편의 울부짖음을 들었던 그날부터 창경궁 경춘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해경궁 홍씨의 삶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극이자 동시에 가장 빛나는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모와 변 당시 앞날이 막막했으나 당시 11살이던 아들은 임금이 되었고 이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삶이 담겨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해경궁 홍씨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녀의 용릉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남편 장조와 함께 잠든 그곳에서 해경궁 홍씨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33년 만에 찾아갔던 남편의 무덤. 그녀는 이제 영원히 남편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헌경의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한 명의 용기 있는 여성으로, 사랑 깊은 어머니로, 그리고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생존자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 10세 소녀에서 81세 노인이 되기까지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 200년 역사 중 가장 파란만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